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식 변류비가 100대 5예요. 변류기 1차에 250A 흘렀을 때 2차 전류가 10A였다면 이때 비오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비오차는 바로 CT의 정밀도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비오차를 갖다 구할 때는 우리가 산출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측정 변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변류비가 있어요. 공식 변류비. 자, 마이너스 측정 변류비. 요거를 갖다가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자, 비오차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측정 변류기가 뭐냐면 자, 요렇게 CT가 있단 말이에요. CT의 전격이 100대 5짜리예요. CT 전격이 100대 5예요. 근데 여기다가 전류를 250A를 흘렸더니 이쪽으로 10A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측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 변류비는 이제 규격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자, 측정된 자, 그런 1차와 2차 값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측정 변류비는 얼마냐? 250대 10이 되겠죠. 공식은 자 100대 5죠? 마이너스 자 250,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0이다. 요거를 산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갖다 구했더니 마이너스 20%가 나와요. 자, 요게 비오차. 이 비오차 계산하는 공식과 그 다음에 요 계산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공식들은요, 공식집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따로.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되뇌면서 공식, 그 다음에 공식에 적용된 단위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리가 쉬워요.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에요. 다음은 22.9kg의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의 일부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케이블 헤드가 있죠. 케이블 헤드가 있고 단로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단로기 24kV에 630A의 전격을 가지고 있는 단로기가 있고요. 여기에 CT가 있고 CTT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시험하는 시험 단자가 되겠죠. 다음에 진공 차단기가 있고요. 보면 부하가 하나, 둘, 셋. 자, 몰드 타입의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변압기 용량은 500kVA짜리 3대가 있습니다. 1차 측은 229이고 2차는 380과 220V를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는 수배전 설비의 인입구 개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뭐 흔히 단로기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부하 개폐 및 단락부호에 부하 개폐 및 단락부 한류 퓨즈 장착 시라고 했습니다. 기능을 가진 기기이다. 이래 설비 명칭을 쓰죠.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부하를 개폐할 수 있고 단락부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1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LBS 부하 개폐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2번 CTB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최대 부하의 125% 그러니까 우리가 변전 설비, 수전 설비에서는 CTB를 산정할 때 여유 배수를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1.25배, 125%의 어떤 여유 배수를 주라고 했어요. 자, 전격의 2차 전류는 5A이고 1차 전류는 이걸 가지고 산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이 CT예요, CT. 그럼 CT에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전격 전류, 부하 전류, 1차 전류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전격 전류. 2번에서는 자, CTB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격 전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339 루트 3의 V분의 P에 곱하기 1.25를 하시면 되겠죠. 125%의 여유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1차 측은 22,900이 될 것이고 500kW짜리가 500 곱하기
10의 3승이 몇 개 있어요? 3대가 있는 거죠. 지금 3대가. 거기에 1.25배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 이게 얼마 나오냐? 47.27이 나오죠. 47.27A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CTB를 선정하라고 했을 때 이때 47.27A를 수용할 수 있는 건 50이 될 거예요. 그래서 CTB는 얼마짜리가 된다? 50대 5짜리를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된다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대 5짜리를 선정을 했어요. 어디서? 이 표에 의거해서. OCR의 한시 택 값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OCR입니다. OCR.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과전류 계정기가 있는데 한시라고 하는 뭐예요? 계정기라고 하는 것은 동작 시간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죠. 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가 있고, 그죠? 또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정기가 있고,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이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정기. 그 OCR인데 이게 한시 탭 아니에요. 자, 이때 정정 기준은 변압기의 전격 전류의 150%. 자, 그 다음에 계정기의 타입은 유도 원판형입니다. 유도 원판형이고, 탭 범위는 자 4, 5, 6, 7, 8, 10이다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그럼 OCR의 탭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여기서는 우리가 똑같이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전격 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자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22,900이 될 것이고, 5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세대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변압기의 전격 전류의 150%, 1.5배의 여유배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1.5배. 자, 그러면 이때 자 전격 전류는 얼마나 되냐? 설정 전류 값이 56.73A가 돼요. 56.73A가 된다. 이거는 뭐가 돼요? 변압기에서의 전격 전류의 설정 전류 값이 되겠죠. 정정 전류에.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시 탭 값, CT니까 변류비를 이제 줘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차 측의 전류는 56.73 곱하기 50대 5짜리니까 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5.67이 돼요. 5.67A가 됩니다. 그러면 자 탭 범위에 의거해서 얼마짜리? 6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CT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CT는 이렇게 되죠. 이게 1차 전류라면 여기에 2차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CTB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I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I1 곱하기 CTB 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I1이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축의 전류 곱하기 CTB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의해서 우리가 한시 탭의 자 값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4번.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 서지, 순간 과도 전압 등의 이상 전압이 2차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 설비 2의 명칭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여기 설비 2의 명칭.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개폐 서지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여러분들. 개폐 서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부 이상 전압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그 개폐 서지를 잡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자 뭘 설치합니까? 그렇죠? 개폐 저항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개폐 서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뭐 개폐 저항기 또는 이걸 뭐라고요? SA 서지 흡수기라고 하죠. 서지 흡수기. 자 어떤 축소된 어떤 필요기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지 흡수기가 된다. 자 문제 2번을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3번 볼게요. 연축전지의 적정 용량이 100A, 직류 상시 최대 보화 전류가 80인 부동 충전 방식 정류기의 직류 정적 출력 전류값을 구하시오. 즉 2차 전류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부동 충전은 여기에 지금 뭐 있고 충전기가 있고 교류 전원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상시 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전지가 여기 있는 거, 축전지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류기 얘기했으니까, 그럼 충전기는 이제 바로 이 변압기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정류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1차, 2차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 물어본 거예요. 직류, 전격, 출력 전류니까. 얘가 교류, 얘가 직류다. 그죠? 여기 직류, 얘가 교류잖아요. 그래서 부하와 충전기를 병렬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하고 사용 부하에 대한 전기 공급은 이제 충전기는 일정량을 공급하잖아요. 일정량을. 자, 근데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 전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하에서 큰 전류가 필요했을 때는 충전기는 정량이니까 축전지에서 보태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정전시가 됐을 때는 얘 기능을 아예 못하니까 축전지에서 이 상시 부하에 전기를 계속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2차 전류는 어디? 축전지로 가는 전류와 그 다음에 부하로 가는 전류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연축전지 전격 용량이 100입니다. 자, 100. 그 다음에 연축전지니까 방전 시간율은 뭐예요? 10시간이잖아요. 연축전지 10시간. 자, 플러스에다가 최대 부하 전류가 80A 주어졌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뭘로 구했어요? 요거는 표준 전압분의 상시 부하 용량으로 구했다, 이런 얘기잖아. 자, 기억나시죠? 그 값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3번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보니까 자, 90A가 나왔어요. 90A.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2차 전류값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표준 전압이고 상시 부하가 몇 킬로와트가 주어지면 바로 풀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뒤에 값을 최대 부하 전류 값을 주어놓으면서 바로 실수를 갖다 유발한 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전 시간율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방전 시간율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연축전지하고 알칼리 있잖아요. 연축전지는 10시간이고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PLC 문제예요. 주어진 PLC 프로그램을 보고 레도드를 각각 작성하시오. 단 시작 입력 로드, 출력은 아웃, 직렬 엔드, 병렬 오와, 자, 부정 낫, 그룹 간 직렬 접속. 자, 여기 그룹과 여기 그룹을 갖다가 요 그룹과 요 그룹을 직렬로 묶으면은 뭐예요? 엔드 로드다, 이런 얘기죠. 엔드 로드. 그 다음에 그룹 간 병렬 접속. 자, 이 그룹과 이 그룹을 갖다가 자, 병렬로 묶어라. 그러면은 오와 로드라고 합니다. 자, 오와 로드. 이렇게. 자, 회로 작성 시 선의 접속,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시오. 접속은 점을 찍는다, 미접속은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거와 여기서 시작된 거를 갖다가 자, 두 개를 엔드로드, 직렬 묶어라. 또 여기서 시작된 거와 여기서 시작된 거를 두 개를 갖다 뭐라? 병렬로 묶어라. 그러면 오로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의미가? 그러면 얘가 시작하려면 뭐 스타트라든가 로드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스텝, 그 다음에 명령어, 자, 변수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내둬두니까 여기다 작성을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작성을 해보자. 일단은 이제 로드가 P001이 로드. 그럼 여기서 우리가 PLC 접점을 할 때 A 접점은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콘덴서로 콘덴서 모양 똑같이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B 접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덴서 모양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사선 하나 자 긋던지, 또는 이렇게 콘덴서
똑같이 콘덴서 모양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관통해서 그리든지 뭐 비접점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자 로드 자 P001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지금 뭐야 5화네 5화 자 이거 5화래 5래 5화 병렬로 이렇게 5화 그럼 M001 자 그 다음에 엔드로드로 묶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야 돼. 로드낫이 있어 로드낫.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자 노드낫이니까 이렇게 노드낫 그 다음에 요게 5화예요. 5화 이렇게 자 M000 그쵸? 이렇게 자 묶었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뭐예요? 엔드로드. 자 그러니까 이 그룹과 요 그룹을 갖다가 뭐하라? 직렬로 묶어라.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필요 없이 얘를 갖다가 어디다 여기다 자 붙여버리는 거죠. 여기와 여기다가 붙여서 자 그려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자 그대로 이동을 자 시킬 겁니다. 자 로드낫 P002 그쵸? 그 다음에 요거 5화 자 M000 해서 요걸 묶었죠. 묶어가지고 출력이 나왔어요. 자 출력이 P017입니다. 요게 아웃이죠. 요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그룹과 요 그룹이 직렬로 묶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드로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여기 저는 5월 로드니까 병렬로 묶어야 돼. 그럼 병렬로. 그럼 여기다가 자 표현하겠습니다. 자 로드 시작을 해 시작. P001을 시작. 그 다음에 엔드 M001 자 그 다음에 로드낫이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P002 자 그 다음에 엔드 M000 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오? 5월 로드 병렬 묶어라는 얘기예요. 요 신호와 요 신호를 갖다 이렇게 묶어줘라 라는 얘기죠. 자 묶어줘라. 자 그리고 아웃이 P017입니다. P017 이렇게 정의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로드 P001 그 다음에 엔드 M001 자 요거는 오원하시죠? P002 엔드 M000 아웃 P017 이렇게 일반적으로 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룹 묶음을 쓴 거예요. 그룹 묶음을. 그러다 보니까 자 로드 P001 엔드 M001 로드나 P002 그 다음에 엔드 M000 이거와 요거를 갖다가 그룹을 묶어라. 뭐로? 병렬로. 그래서 5 로드를 쓰는 겁니다. 아웃이죠. 자 연습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연습해서 계속 작성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늡니다. 자 5번 문제 봐요. 논리식 X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바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A, B, C는 입력이고 X는 출력이다. 회로 작성 시 선의 접속 및 비접속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오. 접속, 비접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리회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A 플러스 B에다가 C 반이니까 자 A와 B는 이제 자 플러스 해줘라 플러스 그죠? 플러스니까 이렇게 5로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C 바가 되겠죠? C 바니까 낫을 갖다 거쳐서 이렇게 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드가 되겠죠? 요게 엔드가 되고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X 이렇게 선을 갖다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노어 게이트만을 사용한 논리회로 작성하시오. 자, 노어만 쓰래, 노어만. 그러면 노어를 갖다 쓰려면은 여기 있는 and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데, 자, 사실은 요 not이 있잖아요, not. not 요게 요걸 갖다가 투입력으로 요렇게 노어 게이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A고 X다 그러면 요게 A하고 A 있잖아요. 그럼 A 플러스 A는 A죠? A잖아요. A에 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 요거하고 같은 게 뭐예요? 투입력 NAND 게이트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 요거는 이제 노어 게이트, 요거는 NAND 게이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not은. 자, 그럼 저기는 이제 AND를 갖다가 자, 요렇게 AND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꿔서 자,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 요거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OR 게이트 있잖아요. OR 게이트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둘 다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을 갖다 이용하면 요게 나와요. 이 가치가 자, 나올 수가 있다. 자, 우리 이제 드 모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전체 반은 자, 뭐 나와요? A바 B바가 나오잖아, 출력이. 그렇죠? 그 다음에 A 도트 B의 반은 뭐 나와요? A바 플러스 B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X, 요거를 갖다가 X라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바를 갖다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도 바가 되겠죠? 자, 이것도 바가 하면 여기도 이렇게 자, 바로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A 바의 바 플러스 B 바의 바가 나오죠? 그러면 A 플러스 뭐 나온다? 자, B가 나온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뭐예요? A 플러스 B, 얘가 OR 게이트잖아. 그죠? OR 게이트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OR 게이트. 자, OR 게이트가 이런 식이다. 그럼 얘가 뭐예요? A, 얘가 B. 그러면 A 바, B 바. 그죠? 그거잖아. A 바, B 바. 그 다음에 출력은 여기 X다 그러면 X 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의 결론. 얘 바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A 바의 바 도트 자, B 바의 바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A 도트 B가 된다. 이거는 뭡니까? AND 게이트 아니에요. 그러면 AND 게이트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AND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갖다 이해하면 요게 자,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런 틀을 갖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요거를 노어로 바꾸려면 얘를 갖다 먼저 바꿔야 되겠죠. 자, 요 놈을 갖다 어떻게 바꿔요? 자,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not입니다. not. 자, no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요렇게 노어 게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not 버튼은 뭐야? 자, 투입력 노어로 자,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요거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바로 그냥 여기다가 자, 표현해버릴 거예요. 내가 이제 C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죠? 요 부분을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일단 됐어요. 그죠? 됐고. 자, 요거를 갖다가 여기로 이동시켜요.
이동시키면 여기 붙어 있고 여기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 여기로 보면 얘는 없어지겠네. 그죠?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는 거죠. 낫의 낫은 이제 뭐가 되니까 낫의 낫은 긍정이잖아요. 없어지지. 자, 그러면 노 게이트 바꿨고 노 바꿨고 얘가 없어졌으니까 자, 바로 요게 다 바꾼 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요거 없어지고 요게 없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됐잖아요. 이렇게. 자,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익숙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이거예요. 뭐냐면 낫에다가 낫을 갖다 하면 뭐 자, 긍정이다 이거죠. 요거처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그런 게는 자, 5번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6번 500개의 단단백기 세대를 델타 열사 결선의 1뱅크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변전소가 있다. 부하의 증가로 한 대 단당 변압기를 추가하여 2뱅크로 했을 때 최대 3상부하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 대로 델타를 타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자, 총 4대 갖다가 운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4대 갖다가. 자, 그랬을 때는 이제 V결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서 자, 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는 뭐예요? 자, 이때 누트산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도 누트산 P가 되는 거죠. 요거를 더해 준 거예요. 자, 따라서 최대 담당부하는 얼마냐? 2 루트 3의 P가 되니까 자, 2 루트 3 곱하기 자, P는 얼마예요? 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 루트 3. 그래서 1732.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에 05 KB가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변압기 4대 갖다 할 수 있는 거는 VV 결선이니까 그러면 누산피가 2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배다 이렇게 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6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문제 7번을 볼게요. 문제 7번. 어떤 공장의 삼상 부하가 20kW, 역률이 60%, 자, 지상입니다. 이것을 역률 80%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컴퓨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부분은 자, 유효 전력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20에 얼마요? 0.6에 대한 0.8 마이너스에 80%로 계산을 한다 했기 때문에 0.8에 대한 0.6으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11.67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11.67kV 암페어가 된다. 이 정도의 뭐가 있으면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가 있으면 역률을 80%로 개선을 시킬 수 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어봤고, 또한 이를 위해 자, 단상 컴패시터 세대를 델타 개선한 경우 자, 필요한 컴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단위는 마이크로페롯이고 단 전력 컴패시터의 전격 전압은 200V이고 주파수는 60Hz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구하셔야 돼요? 컴패시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충전 용량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충전 용량 Q 델타에서는 델타 개선이니까 3배 2의 IC인데 이때 IC라고 하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충전 전류 IC는 X에 대한 2로 구하고요. 또는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되기 때문에 충전 전류는
오메가 C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3배, 자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오메가 C 2가 돼서 얼마가 될까요? 3배 오메가 C 2의 자승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는 델타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이나 상해 전압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에서는 성간 전압과 상 전압이 같기 때문에 또는 3배 오메가 CV의 자승이 되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Y 결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Y 결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이 상에 비해서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고. 그래서 자, 요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니까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C는 3배 2파이 F에 다시 해볼까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자 3배 2파이 3배 곱하기 2파이 F에 V 자승에 대한 Q 델타의 용량으로서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자 60이 될 것이고 전압은 200V가 될 거니 200에 자 자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델타는 지금 얼마예요? 여기 지금 용량 구했잖아. 11.67 11.67 곱하기 10의 3승. 하지만 자 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패러드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 자 잠깐 볼게요. 그럼 여기는 257.96이 나옵니다. 257.96 마이크로 패러시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 이때 전력용 컵베이스의 정전 용량가 257.96 마이크로 패러시 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7번에서는 전력용 컵베이스의 용량과 그다음에 전력용 컵베이스의 정전 용량을 구해봤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8번입니다. 감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책임 설계 감리원이 설계 감리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한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준공 서류 중 감리 기록 서류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단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 설계 감리 일지, 그다음에 지시부, 기록부, 요청서 또는 설계자와의 어떤 협의 사항에 대한 기록부를 우리가 꼭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제출할 때 이런 서류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더라. 감리 부분은 지금 저에 대한 우리 지금 출판사에서의 동영상을 실기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도부터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감리 부분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기출문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해요. 내가 감리 쪽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필기 공부하셨을 때 설비 기준, 그죠? 법규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감리 부분은 이게 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9번 보죠. 다음 가란에 가장 알맞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오. 이건 이제 기사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교류 변전소형 자동 제어기구 번호에서 52. 자, 52는 교류 차단기고요. 자, C는 이제 클로즈니까 투입이고, 그 다음에 T는 트립을 내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 투입 코일과 그 다음에 차단기 트립 코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C는 투입이고 T는 트립입니다. 10번이에요. 다음 약호에 대한 전선의 종류의 명칭을 정확히 쓰시오라고 했어요. 450에 750V에 HFIO라고 하는 전선입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자 절연 전선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PNCT는 뭐냐라고 봤더니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얘기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종류들은 또 기억을 또 하셔야 되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점광원으로부터 원추의 밑면까지의 거리가 8m. 자, 점광원이 있어요. 점광원이 있고. 자, 쭉 내려갑니다. 8m가 내려갔어요. 반지름이고. 자, 이렇게 돼 있죠. 밑면의 지름이 12m. 여기 전체가 12m면 얘는 6m. 그렇죠? 자, 원형면에 입사되는 광속이 1507이라고 할 때 이 점광원의 평균 광도를 구하시오. 파이는 3.14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입체각이 되는 거고. 그죠? 원뿔의 입체각은 어떻게 구해요? 자,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입체각을 산전하고요. 여기에 광도 i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요게 지금 입사되는 면적이 되겠죠? 단면적이죠. 그러니까 요놈이 갖고 있는 이제 면적은 바로 뭐예요? 파이 r의 제곱이 된다. 요게 r 이렇게 되는 거죠. 8m, 6m니까 요 대각선은 몇 메타? 10m가 나오겠죠. 자, 루트에 6제곱 플러스 8제곱 하면 10m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광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광도 i는 입체각당의 광속이다.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입체각은 뭐야?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f 요거 되겠죠? 대입해 봅니다. 자, 파이는 주의사항 3.14를 써야겠어요. 3.14. 근데 그냥 파이 쓰시면 안 됩니다. 3.14 써야 돼.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죠, 요거. 코사인 세타. 얼마요? 10분의 8. 자, F는 1507. 이렇게 해서 광도를 계산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얼마 나올까요? 자, 1250이 나오네. 1250 칸델라. 광도 1250 칸델라다. 이렇게 나오네. 자, 요게 광도. 그렇죠? 어렵지 않죠? 광도는 이렇게 자, 계산하시고. 자, 참고로 이제 조도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조도를 갖다 구하시오. 조도 2는 어떻게 구해요? S분의 F잖아. S. F는 뭐예요? I 오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S 값은 파이 R 자승이죠. 여기 입사되는 거니까 파이 R 자승이고. 그 다음에 I에다가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걸로 계산하시면 조도 값을 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R이에요, 요거. R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해보죠. 뭐 파이는 이제 3.14고 R은 6m예요. 제곱에. 광도는 요 1250이라고 구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광속이 주어졌으니까 뭐 이거 할 필요 없네. 그럼 바로 이제 1507을 갖다 대입하면 조도 값을 구할 수 있네요. 간단하네요. 조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이 광도가 없다면 그렇죠? 광도를 갖다 구해가지고 대입하거나 아니면 광도가 주어지거나 주어진 광도 대입하고 여기다 쭉 넣으면 원하는 결과치 나오겠는데 뭐 광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 구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뿔이 나왔을 때 탁상면조도 이런 거 나왔을 때 요 공식 광도 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도를 구한다는 거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요거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1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삼상 송년선의 각선의 전류가 IA, IB, IC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으로 가설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인지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자유도다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죠. 전자유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렇지.
여기는 전자유도는 평상시에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시에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원인은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선로상에서 Y 결선으로서 결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이게 통신선이다라고 볼게요. 통신선. 그러면 여기에는 IA의 전류가, 여기는 IB의 전류가, 여기는 IC상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평상시에는 어때요? 세 전류의 합은 0이 돼요. 0이 되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전류가 흐르면 자속의 영향을 받더라 이거야. 자 여기가 MC, MB, MA의 자 상호 인덕턴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속에 대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겨요? 유도 전압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야. 이때 발생되는 유도 전압 EM을 우리는 이걸 전자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J가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유도 전압은 J의 자 오메가 ML에 대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상만큼의 자 전압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세상의 전류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압 자체는 0이 돼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세상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영상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전류는 3분의 1배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 여기에 자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얼마만큼?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L의 3배의 영상분 전류배만큼 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L의 자 지락 전류만큼의 전압이 발생이 되더라. 이게 전자 유도 전압이 되더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자 세상의 전류를 제가 한번 다 더해 볼게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인데 그 세상의 전류를 다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 220에 플러스 J에 50이 될 것이고 플러스 자 마이너스 150에 마이너스 J에 300이 되고요. 마이너스 50 플러스 J에 150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전류가 되겠죠. 자 이걸 더해 보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20에 자 J에 100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20 플러스 J에 1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보니까 마이너스 100이 돼요. 그러면 이때 크기는 루트에 20의 자승 플러스 100의 자승이 될 건데 자,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 이 수치가 101.98 정도가 됩니다. 101.98.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게 101.98이에요. 101.98. 그런데 자, 오메가 ML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지금 존재할까요? 봤더니 송전선과 통인선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가 지금 15ohm이래요. 이게 15ohm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고로 전자 유도 전압은 크기를 논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자, 15에다가 15 곱하기 101.98이 돼야 되겠죠. 15 곱하기 101.98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1529.7 하나의 볼트가 나오더라 이거야. 자, 이래서 우리가 자,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 유도 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서는 자, 뭐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1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3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조명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지름 30cm 완전 확선성 방구형 전구를 사용하여
평균 효도가 0.3 칸델라 퍼 제곱센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스틸브로 주어진 겁니다. 스틸브로. 천장등을 가설하고 한다. 기구 효율을 0.7로 한다면 이 전구의 광속을 구하시오. 단 광속 발산도 요거는 0.95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광속 발산도 R은 S분의 F에다가 자, 효율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광속 발산도가 주어졌으니까 자, 뭘 갖다 구하는 거예요? 여기 효율이 있고 요 F값 구하는 거예요. F값. 근데 얘는 뭐랑 같아? 파이비랑 같다는 얘기죠. 파이비야. 광속 발산도는. 자, 그러면 여기서 F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관계에서 광속 발산도 면적 요거를 효율로 나눠준 거.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 그죠? 요거는. 이렇게. 자, 왜냐면 광속 발산도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으면은 요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파이비를 파이에다가 휘도 곱하면 광속 발산도인데, 자,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네. 요거는. 자, 그럼 이제 효율은 75니까 0.75가 들어가는 거고, 광속 발산도는 여기다 뭘 갖다 넣어요? 0.95가 들어가겠죠? 자, 단위는 루멘 퍼 제곱센티미터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자, 면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성된 이제 9라고 했을 때는 지름이 30cm니까 반지름이면 얘가 15cm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면적은 원래 4파이의 R의 제곱이죠. 그렇죠? 4파이 R 제곱. 근데 얘를 지름으로 쓰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D니까 자, 제곱이면 파이 D 제곱. 그래서 지름을 쓰게 되면 파이 D 제곱. 아니면은 이제 4파이 R 제곱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반구를 쓴다고 했어요. 반구. 이렇게 된 반구. 그렇죠? 반구면은 요거에다가 얼마? 절반. 요거에다가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쓰든 뭐 상관이 없어요. 교재는 요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쓰면 있습니다. 파이에다가 자, 지름은 이제 얼마? 30cm예요. 근데 여기서 0.5가 자, 바로 제곱센치 단위가 됐기 때문에 자, D 대신에 얼마 들어가? 30이 들어갑니다. 자, 곱하기 요거의 절반이다. 그렇죠?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속을 산출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답을 좀 확인할게요. 자, 요게 1343.03이 나오네. 이거 1343점 아니구나. 또 밑에 있는 거는 효율이니까 1790.7을 밑에 거 써야 되니까 1790.7을 루멘 이렇게 되겠죠? 1790.7을 루멘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 써도 됩니다. 요거. 자, 4파이에다가 R은 이제 15의 제곱. 그죠? 요거에다가 절반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요거 써도 되고. 그래서 자, 이거의 4파이 R 제곱의 절반인지 파이 D 자승의 절반이 있는지 자,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이제 기사에도 나왔던 자, 그런 유형이고요. 단위만 잘 맞춰주시면 예, 손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4번에 접지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조 접지국 AB와 접지국 E 상호 간의 접지장을 측정한 결과 그림 같은 저항값을 얻었다. 자, E의 접지장은 몇 옴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그림으로 살짝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서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E고 얘가 A고 얘가 B예요. 자, 요래 놓고 지금 E하고 A 사이 E하고 A가 35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E하고 B는 40이네.
45옴이고. 자, AB가 얼마입니까? 얘가 53옴이야.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는 R2를 물어본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 이렇게 걸치는 거는 더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자, 수식을 쓰게 되면 R2A인데 그냥 바로 풀어버려요. 자, 요거 걸치는 거 35 플러스 이렇게 걸치는 거 40 마이너스에다가 얼마? 53이 되겠죠? 53.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번은 얼마 나오냐? 답이 11옴이 나오네요. 11옴.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생각이 안 나면은 요걸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요거 저항 R이. 자, 요거를 RA. 얘를 갖다가 RB 놓고. 그래서 R이 플러스 RA 값은 얼마다? 35다. 자, 요거 RA 플러스 RB 값은 얼마다? 53이다. 자, 요렇게, 그죠? RE 플러스 RB는 얼마다? 40이다. 자, 요거를 다 더해주면 두 개씩이니까 2에다가 RE 플러스 RA 플러스 RB 얘는 요걸 다 더해주면은 자, 얼마 나겠어요? 88에다가 40이니까 128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28. 자, 그럼 얘랑 나눠버리면 이건 얼마? 64가 되겠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R이란 말이야, R이. 자, R이는 64에서 이걸 빼준 거냐? RA 플러스 RB를 해준 거니까 64에서 AB가 얼마예요? 53이잖아요. 그래서 11옴이 나온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공식을 갖다 외워가지고 풀던지 어떤 걸 해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공식을 외우는 게 훨씬 간단하죠. 요걸 기점으로 했을 때 자, 2분을 해주고 걸리는 거는 더하고 안 걸리는 거는 자, 빼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14번 문제. 15번이에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50kVA에 22.9kV, 380에 220V, 퍼센트 저항이 3%, 퍼센트 리액턴스가 4%일 때 전격 전압에서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게 되면 우리가 옴법을 이용하게 되면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으로 구할 수 있고 퍼센트 강화를 이용하게 되면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하시면 자, 이때는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의 제곱근이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되다 보니까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의 제곱근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자, 5%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00의 전격 전류가 돼서 얼마 돼요? 전격 전류는 자, 단락 전류는 그 전격 전류에 요 단락 전류는 그 전격 전류에 몇 배의 큰 전류가 흐르더라? 20배의 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 전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16번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사용 자재에 의한 공사 방법을 배선 시스템에 따른 배선 공사 방법으로 분류한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전선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공사 방법으로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이 있고요. 케이블 트러킹 시스템 공사에서는 금속 트러킹 공사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합성 수지 몰드 공사라든지 금속 몰드 공사가 케이블 트러킹 시스템에는 속한 공사 방법이 된다. 그 다음에 케이블 덕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플로우 덕트 공사, 셀룰러 덕트 공사, 금속 덕트로서 공사를 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설비 시간 때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22.9kV의 수전 설비예요. 수전 설비의 부하 전류가 40A일 때 변류비가 60대 5예요. 2차 측에 과전류 계전기를 시설하여
120%의 과부하에서 부하를 차단시키고자 한다. 과전류 계전기의 탭의 설정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간선이 있고 여기에 CT가 있으며 여기에 자, 계전기가 이렇게 존재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 그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자, 이 계전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부하 전류가 지금 얼마냐면 4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40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때 CTB가 60대 5짜리예요. 자, 2차 측의 과부하에 대해서는 자, 120%의 여유 배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차 전류 I2는 어떻게 구해요? 그 1차 전류 곱하기 CTB 분의 1 곱하기 자, 어떤 여유 배수를 곱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40에 곱하기 얼마요? 60대 5가 될 것이고 1.2배를 해 보시게 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4A의 자, 탭을 설정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그 OCR 계전기에 탭이 있어요. 여기서는 딱 떨어져 가지고 4A지만 그 OCR 계전기 이게 만약에 과전류 계전기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과전류의 계전기의 탭이 얼마예요? 자, 2, 3, 4, 5, 6, 자, 7, 8, 10, 12A의 탭이 있어요. 이 탭에 대한 전류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몇 암페어가 된다? 4암페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측정하는데 가장 알맞은 계측기 또는 측정 방법. 자주 나왔던 형태예요. 뭐 전원저항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저항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저항 측정하려면 휘톤 브릿지. 전해액의 저항이다 그러면 콜라시 브릿지. 배전선의 전류다 그러면 요거는 후콘 메타. 접지저항을 측정하려면 이제 접지저항계 또는 뭐 접지저항 측정기, 어스 테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하면 뭐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되죠. 그래서 자, 이런 거가 나왔을 때 틀리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9번 봅니다. 이전력기법인데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3랑버의 그림같이 접수된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지시가 자, 234에 6.24, 3.77이다. 이 부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뭘 갖다 놓았을까?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 자, 소비 전력 1번 어떻게 구합니까? 더하면 되지 뭐 1번은. 자, B는 W1 플러스 W2니까 그래 더하면 되죠? 6.24 플러스 3.77이니까 자,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10.01이 나와요. 10.01 kW가 된다. 자, 두 번째는 뭐 모았어요? 피상전력 물어봤죠? 자, 두 번째는 피상전력 모았어. 피상전력 구하려면 3상이니까 루트 3의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대입합니다. 루트 3에다가 전압계는 얼마냐? 200에다가 전류계는 얼마냐? 34. 요거에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계산하시면 자, 피상전력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를 살펴보니까 11.78이 나왔어요. 11.78 kV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세요? 역률 구하래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PA분의 P가 되는 거니까 11.78에다가 위에는 얼마? 10.01 됩니다. 곱하기 100. 자, 그러면 84.97%. 84.97%.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 작성하면 몇 점? 뭐 6점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유효 전력, 소비 전력 구하는 거, 피상 전력 계산하는 거, 전압계 전류계 나왔을 때 그래서 역률 구하는 거. 자, 만약에 전압계 전류계가 없다. 없을 때는 이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노트 3에다가 6.24 마이너스 3.77에서 무효 전력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피상 전력은 전압계하고 전류계 없을 때예요. 노트에다가 자,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하면은 피상 전력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압계 전류계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19번 문제다. 이렇게 해서 다 산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제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